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만약 같은 시간, 같은 체력으로 일하는데 어떤 분은 한 달에 30만 원을 받고 어떤 분은 90만 원을 받는다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능력일까요? 나이일까요? 아니면 운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는 오직 하나, 정보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서 시작됩니다. 2026년부터 시니어 일자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하루 3시간 정도만 실내에서 일하고도 월급이 100만 원에 가까워지는 구조가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변화는 뉴스에 큰 제목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만 조용히 준비하고 모르는 사람은 예전 방식 그대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한 달, 1년이 지나면 눈덩이처럼 벌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26년을 기점으로 시니어 일자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몸은 덜 힘들고 소득은 훨씬 높아지는지, 그리고 실제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전략까지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들으셔도 앞으로 1년의 소득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건강 상태인데도 어떤 분은 여전히 야외에서 힘든 일을 하며 소액의 활동비를 받고 어떤 분은 실내에서 안내 업무를 하며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건 개인의 성실함이나 능력 차이가 아닙니다. 제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 만났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공원 정리 일을 하셨습니다. 비 오는 날도 더운 날도 빠지지 않고 나가셨지만 한 달에 받는 돈은 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다른 동네에 사는 지인을 통해 실내 안내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연령대인데도 그분은 훨씬 편한 환경에서 3배 가까운 보수를 받고 계셨던 겁니다. 그제서야 이분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내가 아니라 정보였다는 것을요. 이런 차이는 2026년부터 더 크게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실내형, 단시간, 서비스 중심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지금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인구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더 이상 어르신 일자리를 단순한 복지 개념으로만 운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고 그 경험을 사회가 다시 활용하는 구조가 필요해진 겁니다. 둘째, 안전 문제입니다. 그동안 시니어 일자리 사고의 상당수가 야외 활동 중에 발생했습니다. 폭염, 한파, 미끄러운 길은 어르신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몸을 혹사시키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셋째, 사회가 어르신의 경험을 필요로 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요즘 병원, 은행, 관공서, 복지시설을 떠올려 보시면 어떠신가요? 기계는 늘었고 설명은 줄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천천히 설명해 주길 바라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역할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분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인생 경험이 쌓인 어르신들입니다. 차분하게 말해주고 기다려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은 교육 몇 번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가치를 이제 제도가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바뀌었고, 그래서 일자리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 시니어 일자리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공익형입니다. 가장 익숙한 형태입니다. 환경 정비, 급식 보조처럼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성격이 강한 일자리입니다.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수는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다만 이 유형도 예전과는 달라져 실내 보조 업무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사회 서비스형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근무 시간이 비교적 짧으면서도 보수가 확실히 높습니다. 주로 실내에서 안내, 보조, 상담 역할을 맡게 됩니다. 도서관, 병원, 복지관, 주민센터 같은 곳이 대표적입니다. 이 일자리의 가장 큰 특징은 특별한 자격증이나 학력이 없어도 그동안 살아온 경험 자체가 경쟁력이 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형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팀을 이루어 카페, 반찬가게,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지만 일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이 매우 높은 유형입니다. 네 번째는 민간 취업형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 소속되어 사무 보조, 시설 관리, 경비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조직의 일원으로 일하고 싶은 분들께 적합합니다. 이제 유형은 정리됐습니다. 그럼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을 짚어보겠습니다. 월급이 늘어나면 연금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소득 공제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는 연금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연금과 일자리 소득을 함께 가져가는 구조가 가능해진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근무 시간입니다. 이제 많은 일자리가 하루 3시간 안팎으로 설계됩니다. 오전에 일하고 오후는 온전히 개인 시간으로 남겨두는 구조입니다. 보험과 보호장치도 강화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불안한 임시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떻게 해야 이런 일자리를 실제로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청 시기는 2025년 12월 중순부터 2026년 1월 초까지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1년을 그대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사전 확인입니다. 12월 초쯤 주민센터나 노인 일자리 센터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어떤 실내 일자리가 있는지, 사전 상담이나 등록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 한 통의 전화가 배정 순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신청서 작성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첫째, 희망 유형을 한 가지만 적지 마십시오. 복수로 적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 서비스형이나 시장형, 그 다음에 공익형을 적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둘째, 근무 시간은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막연하게 가능하다고 쓰기보다 본인이 가장 편한 시간대를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건강 상태는 솔직하게 작성하십시오. 불편한 부분을 숨기면 오히려 체력에 맞지 않는 자리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적어야 신뢰 위주의 업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넷째, 과거 경력이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상담, 사무, 서비스 경험은 사회 서비스형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재산 기준입니다. 일부 일자리는 가구 재산 규모에 따라 참여가 제한됩니다. 특히 지역에 따라 기준이 크게 다릅니다. 자가주택의 공시가격이 높게 잡히는 지역에서는 이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 지역의 재산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일자리 센터에 전화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미리 거치지 않으면 신청했다가 탈락 통보를 받고 다른 기회까지 놓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시니어 일자리는 더 이상 단순한 용돈벌이가 아닙니다. 정보를 알고 전략적으로 선택하면 몸은 덜 힘들고 소득은 훨씬 안정적인 구조가 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말고 유형을 정확히 선택하고 본인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준비하는 분들은 이미 다음 해를 설계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의 작은 기준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새롭게 느껴진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